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제 글을 보시면 먼저 그 뉴스를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뉴스 기사나 뭐 이슈화 되는 거를 별로 글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글을 한번 써봤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우선은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그 중학생 여자의 아이들이 또 혼자 탄 게 아니라 이제 둘이 타다 보니 이제 약간 속도도 좀 빠르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없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자전거도 옆에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인도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충격을 했는데 아마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 부분을 다치셔서 중태에 빠지신 것 같아요. 예, 그 또 사연이 그 자기 딸아이를 이렇게 그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충격해서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안타까운 사연이고 근데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그 참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여중생, 예, 그쪽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모 입장에서.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내년에 이제 첫째가 중학교를 가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좀 남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도 글을 썼지만 절대 킥보드는 타는 게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그 면허가 있지도 않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그게 본인이 계속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본인 소유의 그거면은 뭐 공원에서도 많이 타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함이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있는 유료 킥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성인들도 어디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가면은 그 렌트카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익숙하게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큰일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면은 14세가 넘기 때문에 아마 형사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형사합의도 해야 될 거예요, 이분은. 예, 아이가 처벌당하는데 이제 형사합의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중태면은 거의 중상해가 될 수도 있고요. 깨어나지 않으신다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면 이제 사태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타지 말자. 예, 그리고 형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미성년 중학생 자녀 어떻게 형사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형사합의하고 용서해주면 다행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치료 비용에 대한 문제, 민사를 생각해 보면 치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치료비만 생각하세요. 예,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치료비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거의 치료가 장기화 되면은 구상금액이 거의 억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요, 되게 아이들은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예, 야, 킥보드 타면 큰일 나. 너 오토바이 탈 일은 없죠, 애들이. 근데 계속 교육을 합니다. 저거 타면 큰일 나.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맨날 그 사고 나는 거 보상 처리하는 사람인데 큰일 난다. 뭐 학교에서 치고받고 애들 하면은 학교 내에서 처리가 되지만 저런 거 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뭐 피해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넘어져서 괜찮다 그런 정도면 다행이지만요. 이 킥보드는요, 이게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킥보드 한번 타보셨어요? 그게 되게 묵직하거든요. 거의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요, 그거 부딪히면은 웬만한데 부러집니다. 예, 여러분 그 뭐 다리로 이렇게 끄는 그런 킥보드가 아니에요. 그 유료 킥보드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밑에가 또 날카롭고 그래서 대부분 그 발목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요, 그 노인분들이나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거 흉기예요, 흉기. 그거를 우리 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이들이 신나게 20km, 30km로 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아찔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치료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국가에서요, 구상 청구를 합니다. 구상 청구. 그 구상 청구 금액이요, 치료비 금액의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예, 거의 70% 정도 되는데 그냥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치료비가 200 나왔다 그러면, 아, 이분한테 한 추가로 한 400 정도로 내가 구상 청구 받겠구나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내가 이제 살면서 그런 거, 그 교통사고 나도 몇 번 나봤는데 나 구상 청구 받는 일이 없던데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뭡니까,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면허도 다 소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했던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못 믿으실까봐 이런 기사도 한번 캡처를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70%를 구상하는데, 예, 하지만 이 가해자가 과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100% 과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해자가 100%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가해자가 30% 잘못했다, 잘못한 것만큼만 구상 받는다. 1000만원 받아야 될 거, 예, 공단에서 1000만원 정도, 원래 부모죠. 예. 여기도 보니까 어머니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간 것 같네요. 예. 오토바이 이런 이륜차 이런 거 무조건 사고 난다니까요. 예. 근데 그 1000만원에서 본인 과실 30%니까는 1000만원이 아니라 300 정도로 구상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과시 여부를 모르잖아요. 건강공단에서는 치료비가 70%가 1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구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부모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요거 또 하나 알려드리면, 그 구상 청구를 받더라도, 아, 이거를 내가 다 물어줘야 되나? 치료비 나온 거 다 물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 문의하신 분도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알려드려요. 본인 과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다퉈야 된다. 그래서 이 다투는 거는 보험 있으면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다퉈주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기들 과실만큼 공단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보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퉈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섭외해서 국선 변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잘 방어를 했네요. 결국에는 1000만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1000만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여중생이 이제 인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과시 여부를 따져야겠죠. 아마 과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전액을 다 변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해자분 안타깝습니다. 예, 결과는 났지만 서로 원만하게 또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또 변상받을 건 변상받아야 되는데, 그 여중생의 부모도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유해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 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노출되기가 되게 싫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을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소송은 소송이고, 또 실제로 이제 겪었을 때에 도움될 만한 것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분들이 형사합의 하시고 사과하시고 또 손해보험만큼의 어떤 치료비라든지 또 나중에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변상해야 반대로 피해자분들이
물론 큰 위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보면 그 가해자분들이 이거를 너무 그냥 애들 사고라고 이제 치부해버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도리어 피해자가 더 가해자의 태도라든가 가해자의 무지함이거든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많이 받는데 많이들 모르고 많이들 쉽게 생각하고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니까 공단에서 구상 청구 들어옵니다. 가해자분들. 근데 그럴 경우도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구상 금액을 다 변상하는 게 아니라 과실 여부를 따져야겠죠. 뭐 물론 이제 피해자 쪽에서 주는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뭐 피해자가 300만원 달라 했을 때 가해자분이 100%가 아니면 서로 과실 부분을 따져서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하지만 이제 실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큰 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치료비와 별도로 또 위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보험 보상은 또 따로 줘야 됩니다. 따로. 예, 그것도 역시나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킥보드는요, 죄송하지만 어떤 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가능하냐? 안 됩니다. 킥보드는 그냥 제가 딱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킥보드 그쪽에 어플을 까면 그 회사에서 보험을 가끔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 카카오 그 전동자전거나 이런 거는 거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킥보드 회사도 몇 군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타는 경우와 없는 사람이 타는 경우가 보상되고 안 되고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해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절대 킥보드를 태워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빨리 그 중태에 빠지신 어머니의 그 건강을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는 부모들의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 막을 수 있었고, 또 그 킥보드나 이런 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유료 사업을 좀, 그 다른 외국 사례나 그런 데서는 지금 다 퇴출하고 있거든요. 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많아요. 불법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청와대에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너무 뭡니까,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준비성이 없이 시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자본의 논리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제한을 갔으면 좋겠고, 뭐 솔직히 이런 유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거 유료로 타고 다녔습니까? 예. 쏘카나 이런 것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인이. 근데 아직 우리 다 성장되지 않는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을 펼쳐놓고 타라? 그리고 사고가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고요. 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였습니다.